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모시고 정치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16일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 보름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결정을 하니까 예. 대단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의견도 나누고 또 함께 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향들을 갖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들도 좀 만나셨습니까? 저는 현역 의원들한테 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또 정치인들의 이제 최대 관심사가 뭔가를 제가 알고 있고 네. 또 그분들이 지금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계의 다른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정치인이 당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요. 예. 특히 그 지사인 경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는 건 더욱이나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탈당 선언을 그 앞두고 이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그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호남 얘기를 많이 하지요. 네. 근데 제가 당을 떠나서 자유로운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수도권을 돌아다니면서 듣는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건의를 저한테도 많이 하고 네. 그럼 저도 또 당에 전달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희망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 대한 정당으로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봉사해봐라. 이런 말하자면 기대를 새정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이제 어떤 과정에서 제가 반대를 했더라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은 저는 이제 그게 따랐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 정치를 해왔던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행정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과 많이 논의한 결과 신당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근데 저는 초기에는 반대했어요. 신당을요? 신당이 창당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고비가 많고 저는 간단히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하나는 명분이 없는 신당은 성공하지 예. 못한다. 네. 두 번째 어떤 사람들로 당을 채울 것이냐. 네. 또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십시일반 하자 그러지만은 정당을 만들려면 그래도 또 돈이 있어야 되는 역시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죠. 예. 그게 쉽지 않다고 저는 이제 그런 장애물,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있다.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분석해 보자. 네.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명분도 4월 29일 재보선에서는 국민들이 너희 신당을 해야 되겠다. 이 저는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누적된 선거에서 새정년이 패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결국은 4대 빵 아닙니까? 특히 수도권과 호남, 예. 특히 새정년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항상 의지하는 그런 지역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했죠. 네. 그것은 국민이 신당을 하라는 저는 명령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정년이 그 이유는 대한정당이 못 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못해도 당신들이 하면 나라를 잘 이끌 것 같다. 이런 기대를 못한다는 판결을 저는 국민들이 내렸다고 봅니다. 예. 선거에 지는 거야 이게 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일이고 말하자면 이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게 4대 0으로 참패,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호남과 강세가 있었던 수도권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그게 위기가 기회라고요. 그 패배 직후에 그 새정치연합이 뭔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까지 이 당을 생각할 때 저는 당인으로서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제가 지사를 출마할 때 정말 다 쓰러져가는 민주당 후보로 나오라고 그럴 때 네.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또 민주당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한 당입니다. 네. 그 당이 역사에서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야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저는 2번을 싸웠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도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통합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열린우리당이 다 쓰러져 가지만은 통합을 해서 네. 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통합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정말 탈당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 네. 이유는 당이 아무리 개보수를 해도 힘들겠다. 예.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것도 다수를 찾아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회복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예. 수도권에서 당이 거의 아마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아, 당이 이런 저는 그렇게 희망이 없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2003년 네. 집권을 그러니까 정권을 2번을 찾아오는데 성공했던 네. 그 민주당이 분열한 데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봅니다. 네. 민주개혁 세력이 분열을 하고 또 남북 화해 협력 세력이 또 분열을 하고 아하, 예. 그 후로 이제 수많은 분열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졌고 그리고 우리 이제 당원들도 좀 피곤하긴 하죠. 네. 그러나 어쨌든 힘을 합치자 했는데 그때 선거에서 네. 저희가 530만 표를 졌습니다. 그래요. 정동영 후보가 나와서. 그러면은 예. 저는 정동영 후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자격이 없게 느껴졌나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문제는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죠. 예. 거기에 우리가 겸손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통합을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제가 열린우리당에서 계신 몇 분하고 네. 제가 대화를 했어요. 네. 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막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다. 하나는 열린당에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환영할 만한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한 게 옳다. 아, 분당에 사과를 대해서. 예. 2번째는 당명을 뭐라고 하든 간에 앞뒤에 수식을 뭐로 붙이든 간에 민주당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리고 3번째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에서 간판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전면에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아하.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적극 동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하자고. 아하. 그래서 2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하나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지금 친노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을 별로 쓰기 싫어합니다만은 예.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은 상당 기간을 자숙하고 있으면은 네. 친노라는 이름은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 귀에만 있으면은 그 장악을 하려고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들한테 봉사할 기회를 찾기보다도 네. 자신들의 권력, 그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믿게 돼버렸다 이거죠. 네. 그냥 별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 신당을 만들려면 명분과 사랑과 자금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자금 문제는 뭐 여기서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뭐 결정적인 것도 예, 아니고 지금은요. 예, 그렇죠? 예. 결국은 명분과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명분은 이미 그 4.19 재보궐 에서 4대 0으로 참패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온 이 상황에서 적어도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줬기 때문에 명분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럼 결국 사람이네요. 네. 지금 근데 이 우리 정치라는 게 현역 의원 중심으로 뭐가 자꾸 돌아가게 되고 뉴스도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국은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는 현역 의원 한두 명이라도 탈당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게 신당이 힘이 붙느냐 안 붙느냐 되게 언론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도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예. 국회의원이 몇 분 오시느냐 그런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새정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지만은 네. 그 중에는 또 훌륭하신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어.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마음을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의 다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에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렇게 몇 명이 오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정치가 바뀌려면은 좀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게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오시면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히 아쉬워하지 말고 정말 저는 제가 선진국이나 이런 이 정치 현실을 보면은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네.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항상 몇 분 계시지만은 자기 임무를 끝내면은 내 임무를 끝냈으니까 나는 돌아가겠다. 네. 이런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가 됩니다. 아하, 나는 예. 정치 이제 그만한다. 네. 그리고 우리 가정하고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가끔 많아요. 예. 그래서 매번 그 통계를 하면서 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워싱턴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떠나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 말하자면은 서울에 있으려고 그러고 지역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프로 정치인들만 많기 때문에 이건 예. 문제다. 그래서 저는 신당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신당에서 제가 뭘 할 것이냐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당이 좀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다. 예. 지금 지사님은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우선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예.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천정배 의원도 신당 창당 쪽으로 계속 이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새정치연합에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정배 의원과 지사님이 거의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나셨습니까?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네. 데는 이제 일치한 점이 많고요. 네. 또 의견을 서로 이제 교환해 보면은 또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죠. 또 달리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네네. 막 그런 점도 있고. 그러나 이제 단지 신당을 빨리 해야 되느냐 이럴 때에 저희들은 10월 재보궐선거가 많으면 아마 신당 창당 운영이 굉장히 빨라졌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지난번 이제 법이 네. 국회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네네. 보궐선거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없어졌죠. 국회의원 상당분이 재보궐선거는. 없어졌죠. 그러면은 굳이 창당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아. 더 좋은 인물들 찾고. 네네. 근데 의외로요, 이 기존 정치인들 벽에 묻혀가지고 아주 유능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네. 숨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음. 그분들을 정말 발굴을 많이 하면은 알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과 예. 또 상당한 신인들, 막 그런 분들이 함께 한다 하면 천정배 의원과는 어쨌든 함께 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크게 보면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한테 요즘 이제 다른 주문들이 좀 있고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 쪽에 좋은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함께 해주면 더 좋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각계에 잠재력이 있는 신인들과 함께 뭔가를 해보는 것은 예, 저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신당이 됐건 아니면 당 형태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따로 선거를 치르게 될 텐데 그럼 당장 지사님부터 내년 총선에 신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하십니까? 제가 이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네. 선거에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근데 제가 이 신당을 만드는데 제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 저는 모든 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가 하지 않겠다. 이런 예. 마음을 제가 일단 굳혔습니다. 판만 만들고 예. 내가 직접 출마하는 건 안 하겠다. 예, 예. 자, 그럴 경우에 이 지사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후보들이 나가서 몇 석 정도는 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볼 때는 신당이 참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전제하시죠. 아니요, 꼭 저는 그렇게 전제하고 저는 제가 드리는 질문 아니고요. 수도권하고요. 예. 호남 민심을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수도권에서 보면은 저는 다른 지역은 제가 또 많이 예. 못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새정년을 대체하는 세력이 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럼 있어요. 호남과 수도권에서 저는 호남은 별로 제가 크게 거기는 사실 해봐야 의석이 별로 얼마 안 되죠. 전부 합쳐서 30개. 저는 좀 줄겠습니다. 방송에서 호남당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요 그렇게 해서는
그 방향도 잘못 잡았지만은 그렇게 또 의존하는 이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좁혀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승부는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 네, 저는 할수 그렇게 있다. 봅니다. 예. 그러면 대략 몇 석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어떻든 이거를 상당히 길게 잡습니다. 예. 새정년은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신당을 해야 된다는 큰 이유 중에 네. 하나는 내년 선거에 패배하고 대통령 선거 또 다음에 패배하고 네네. 그다음에 지자체 선거에 패배하면은 한국 정치가 일본의 자민당이 네. 영구 집권하는 식으로 네네. 그렇게 간단 말이죠. 예. 그럼 일본 정치가 잘 가고 있느냐?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 못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 새누리당과 네. 경쟁하면서 정말 좋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당 그런 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에 몇 저는 석이 몇 석이라고 중요한 게 계산하지는 않지만은 예. 상당한 저희가 파괴력을 갖고 새정년을 교섭단체 구성은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